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로 한 영수회담과 관련한 핵심 의제로 대두되는 것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오늘 많은 종합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 대표의 선거 공약.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수차례 강조한 공약인 만큼 영수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선별 지원 가능성 및 금액 논의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시간이 필요하다. 총리 인준, 민주당 총리 인준 요청은 칼같이 자를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언제든 이 대표와 국정을 논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참모들에게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뒤 내 전화에 핸드폰에 이 대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더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 걸어서 국정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캐스팅 보트로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가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형태는 상당히 공손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우리 보고 가라 라는 내용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불편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기 전에 우리 먼저 보고 가라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결국 들어보면 내 도움 없인 175석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우리 도움 없인 대통령 만나봤자 작은 야당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그룹에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또 받은 건 사실인데, 예. 그러나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얘기를 사전에 의논하고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구성이 되고 국회 와서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정성호 의원님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딱 21대 21에 나눠서 하실 필요는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이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등도 있는 진보당이 있는데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숨김없이 불편함을 표출했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아니지 않느냐. 그러자 조국 대표는 그 속내에 있는 발언을 저렇게 해석했군요. 우리가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21대 22대 나눌 필요 있냐. 곧 22대인데 라는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정학준 변호사님. 네네. 우리 보고 가셔야지 왜 혼자 가시나.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근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 띄워줬어요. 단순히 175석의 대표가 아니라 192석 전 야권의 대표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좋은데 저는 그 안에 192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개혁신당 포함되어 있잖아요. 개혁신당이요?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고. 동의 안 한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동의한다라고 그러면 192석 대표 맞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성호 의원의 말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민주당 175석이잖아요. 조국 그 혁신당 몇 석입니까? 12석이잖아요. 12석. 와. 10%도 안 돼요. 12석이면 와 많다. 그다음에 조국 네.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국회의원 배지 하나만 달아도 좋겠는데 내가 창당해가지고 한 달 만에 12석이나 얻었다.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치하할 수 있고 그다음 또 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17석, 18석을 얻어도 10%밖에 안 되는데 12석 그 한 사람이 뭐 같이 이제 거의 뭐 범연석 야권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그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비슷한 동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저는 끼지 마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얘기 보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이 대표 만난 영수회담에 조국 끼지 마라. 우리가 벌써 뭐 조국 당 먼저 가서 입장 듣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끼지 마라. 그러니까 낄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죠. 조국 대표는 어허 그 180석도 안 되는 당이 우리 도움 없이는 뭐 못할 텐데 얼굴이나 보고 가시지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가 더 문제라고 예? 생각하냐면은 조국 대표의 이야기를 곰곰이 잘 보면은 어떤 네. 의미냐? 이재명 대표와 그 조국 대표가 나 조국이 권한을 야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같이 행사하자. 예.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이니까 그 청구서를 갖다 드민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러면서 192석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야당이 무슨 책임질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쏙 빠지고 이재명 대표가 192석 전체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져라 이런 뉘앙스로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도 되지 않으신 분이 좀 해도 너무한다. 지금 조국 혁신당은요. 객관적으로는 한 석짜리 정당 아홉 번째 그러니까 기호 9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에 불과한 것인데 너무 지금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은 네. 시간 문제가 아닌가. 벌써부터 저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성호 의원께서 조금의 여유를 보여주셔도 될 법한 상황. 평소 정성호 의원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 등을 봤을 때 쓴소리를 탁 했는데 아 이번엔 이 대표가 다녀와서 영수회담 결과를 뭐 조 대표님이나 다른 군소정당 대표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될 사안인데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어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 속내는 뭘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하는데 예. 자식 가입학 시켜놓고 나 운영위원회 왜 참석 안 시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장 면접만 하러 가는 예.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아이를 가입학 시켜놓고 아직 학교 들어오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승우 운영위원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대학이나 전학 갈지도 모르는데 이 학교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끼워달라고 하냐. 아, 조 대표의 그 3심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만. 뭐 계약이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장 면담을 요청해야지. 네. 이제 애 가입학 시켜놓고 교장 만나는데 왜 예. 운영위원들이 왜 가입학한 학생들 어중은 학부모들 의견을 안 물어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쨌든 친명 그룹과 조국 쪽과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조 대표 입장은 그럼 뭡니까? 속내는? 빨리 전학 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야 돼. 아, 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이 학교 다녔다는 흔적은 좀 남기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이 조급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아까 그 정 변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너무 업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차분하게 새로운 22대 1학년 들어가서 무엇부터 배우고 선생님한테 기본적인 교양을 스스로 배울 생각 안 하고 주장부터 하려고 벌써 들어가자마자 운영위원회 참여할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제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예. 조금 길게 당원들과의 워크숍을 해서 지난번에 뭐 사회적 연대 뭐 대기업 근로자들 임금 깎아서 중소기업 주재하다가 얼마나 된통 당했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너무 사법 개혁만 몰두해 있는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편적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바닥에
정말 현실을 봐야 될 텐데 예. 그냥 너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오늘 한 조간신문 기자 칼럼에서는 이 미묘한 친명과 이 조국당의 관계를 2조 제2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2제2를 빗댄 2조 제2인데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 2제2에 빗대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까지 오늘 한 조간신문은 등장을 했습니다.